여러분들이 인제 자바랑 같이 쓰게 될 텐데 어 이 자바랑 같이 쓰려면 코틀린의 JVM 형태의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말은 뭐냐면 "자바와 완벽하게 호환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 코틀린의 특징을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이제 그 특징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atically typed라고 하는 거는 이 코틀린의 이제 첫 번째 특징으로서 이제 정적 타입 언어라고 합니다. 정적 타입은 그 컴파일할 때 변수의 자료형이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정적하면 딱 고정된 느낌이 나시죠? 그래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잠깐 봅시다. 그럼 정적의 타입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하면은 동적 타입이겠죠? 동적 타입은 주로 인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C나 C++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정적 타입이라고 합니다, 코틀린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이죠. 실행 전에 이 자료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전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컴파일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잡아내죠. 근데 인제 반대의 입장에 있는 동적 타입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 대표적인데 얘는 실행하고 있을 때 실행 중, 실행 중, 실행 중에 그 해당되는 자료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코드를 잠깐 비교해 보면 이제 대표적인 동적 타입은 여러분들 변수를 선언해서 만일 13 이라는 값을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13 이라는 값 자체가 이제 정수형이기 때문에 정수형 타입으로 m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코드 또 중간에 갑자기 m이라는 타입의 새로운 할당, 문자열을 할당하게 되면은 문자열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동적이죠. 어때요? 처음에는 정수형이었다가 어느 순간 문자열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실행 중에 바뀐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에 데이터 타입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언이 굉장히 깔끔한데 이제 중간중간에 유연하게 데이터 타입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논리적인 에러입니다. 이게 처음에 안 잡히기 때문에 에러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작성하게 되면은 논리적인 에러로 인해서 뭔가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죠, 유연한 대신에. 자, 인제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이제 코틀린입니다. 이 코틀린 코드는 자료형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m이라는 요 변수에 콜론 옆에 자료형 int를 넣어 주고 있죠. 그래서 m은 int형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13 이라는 값 정수형 값만 담을 수 있지 여기다 13.0 이런 식의 실수형 값은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담겨진 다음에는 물론 정수형으로는 다시 교체가 가능하죠. 재할당이 가능한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문자열형 자체가 이 할당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에. 혹은 실수형이나. 그래서 이런 단계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중간에 이제 점진적 코딩이라고 하죠. 코딩하는 중간에 다 잡힙니다. "이거 할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죠. 혹은 컴파일해도 잡히죠. 그래서 컴파일 실행하기 전에 다 에러로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적 타입이라고 하고 이제 어때요? 이렇게 바로 그 잘못된 점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인제 체크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인제 이제 정적 타입을 쓰고 있지만 단 예외가 있습니다. 만일 코틀린을 자바스크립트에다 올릴 때는 코틀린을 코틀린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코틀린 JVM, JS, 네이티브 이렇게. 근데 코틀린 JS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낼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동적 타입이기 때문에 동적 타입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내믹이라는 키워드를 제공을 해서 여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int 대신에 다이나믹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에러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바스크립트 동적 타입처럼 다양하게 이제 변경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코틀린은 이제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명시적인 타입을 넣었죠.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료형 추론이 가능하다. 이 말은 어
원래 이 동적 타입의 장점이라고 하면 자료용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간략한 코드가 되는데, 인제 코틀린도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요렇게 써도 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제 타입 추론이 가능하다. 타입 추론은 여러분들이 할당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m이라는 변수가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타입을 추론하게 됩니다. int용으로 추론하겠죠. 그러면 물론 인제 정적 타입이기 때문에 int용으로 추론된 다음에 int용만 담을 수 있지 나머지는 여전히 에러로 처리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죠. 자, 인제 두 번째 특징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인터퍼러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인제 자바랑 같이 쓰게 될 텐데, 어 이 자바랑 같이 쓰려면 코틀린의 JVM 형태의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말은 뭐냐면 자바와 완벽하게 호환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바를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자바 컴파일러를 뭐죠? 나오게 되면 중간에 중간 코드인 바로 자바 바이트 코드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컴파일형 언어와 이제 자바 가상 머신상에서 중간에 두는 코드, 이게 인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바 파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틀린 파일이 있습니다. KT 확장자는 KT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바를 사용해서 뭔가 컴파일하거나 뭐 KT를 사용해서 컴파일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인제 컴파일러가 필요한데, 이 컴파일러를 통과하게 되면은, 자, 컴파일러를 통과하게 되면 중간에 바로 이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아직 기계어가 아닌 거죠. 기계어라는 것은 특정 기계의 의존적인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중간 코드를 가지고 다시 JVM이라는 가상 머신이 존재해야 되죠. 버추얼 머신 상에서 이제 나오는 코드는 실제로 이제 아키텍처 의존된 x86 위에서 돌리든가 아니면 뭐 ARM 혹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아키텍처에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여기 내려오는 코드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 중간 코드가 JVM에서 실행하는 도중에 기계어가 만들어지는 실행 중에 번역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버추얼 머신이 약간 느리긴 한데, 다시 결론적으로 올라가면 KT로 만들어진 결과물 자체도 바이트 코드이기 때문에 역 어셈블을 해 보면 자바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자바 코드로 작성한 것도 바이트 코드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코틀린 JVM은 이제 최신의 문법을 쓰면서도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JVM이 탑재된 어떤 아키텍처라도 그대로 코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자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바를 쓰는 이유가 얘가 라이브러리 세트가 굉장히 거대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숙성돼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코틀린에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코틀린 전용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제일 좋죠. 코틀린의 전용의 라이브러리를 써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호환성이 높은데, 호환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성능이 높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없다면 예 다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자바와 코틀린을 섞어 써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레거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이제 점진적으로 바꿔도 됩니다, 쪼끔씩 쪼금씩.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코틀린을 도입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틀린의 이제 그 내용, 이것들 이것들을 인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봅시다. 자바의 클래스. 자바는 주로 이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반드시 클래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나 이런 메소드, 함수를 만들어 낸다고 했을 때 클래스로 감싸 놓습니다. 그러면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 코틀린에서 어떻게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태틱이 들어가면 메모리에 고정된 정적 메모리상에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객체로 만들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코틀린 코드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자, 어때요? 커스터머 점 멤버 접근이죠. 이 멤버의 레벨을 접근해서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로그인을 접근해서 호출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해당되는 동일 패키지 내에 있을 때. 일단 코틀린은 여기 클래스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지 않아도 되죠. 그냥 함수로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은 진입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점인과 동시에 이제 코드상의 최상단이기 때문에 뭐죠? 최상단 탑 레벨 함수라고 부릅니다.
탑 레벨. 이건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도 가능한가?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틀린 코드를 이렇게 반대로 자바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코틀린은 사실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코틀린의 파일명을 이용을 합니다. 코틀린의 파일명이 hello.kt였으면은 바로 이 hello라는 것을 클래스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자바에서. 그래서 여기서 쓸 때 자 자바 코드 내부에 쓴다고 봅시다. 그러면 hello kt 잘 보시면 이 점이 사라지고 k가 대문자로 된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파일명에 대문자 kt 이렇게 변해서 이게 일종의 이제 자바가 인식하는 클래스로 보는 거고, 거기에 멤버 월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바로 최상위 함수 월드를 호출해서 안녕하세요를 a와 b 변수에 보내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의 반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요 부분의 문자열을 리턴 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바의 시스템 아웃 프린트LN이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이제 코틀린과 자바가 서로 잘 유기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는 몇 가지 키워드가 더 있습니다만 요 정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거시 프로젝트를 이제 좀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인제 널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NP라고 하는 게 뭘까? 이 NP는 바로 null pointer exception의 약자고, 이 null pointer exception은 요 토니 호어 이분이 정말 큰 실수했다. billion dollar mistake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빈번히 보게 되는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그냥 깨지는 거죠.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프로그램이 멈춰 버립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null pointer exception을 만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코틀린이. 자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 먼저 널 포인터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터라는 건 사실 일종의 방향 지시 등과 같습니다. 특정 메모리 어디론가 가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찾으려면 "일로 가라."라고 방향 지시등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글로 가 봤는데 실제로 사과가 있다. 바구니에 사과가 2개 달려 있다고 하면은 2가 나오겠죠? 혹은 바구니는 존재하는데 사실 사과가 안 들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이해하죠. 일로 가 봤는데 사과는 없는데 바구니 있으니까 언젠가 여기 사과가 담겨지겠네. 이런 느낌으로 0 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죠? 0은 사실 우리 값으로 아무것도 없다는데 0 이라는 건 일종의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땐 값입니다. 그래서 0 이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인제 널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과라고 해서 일로 와 봤는데 여기 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예. 바구니조차 없는 널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 메모리가 뭔가 규정이 돼야지 액세스가 가능한데 규정이 되지 않으면 액세스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바로 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상한 곳을 액세스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널 포인터 익셉션을 발생하고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빈번히 발생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바로 이제 두 개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널 포인터, 널이 가능한 자료형과 불가능한 자료형. 이제 기존의 언어는 이제 자바를 포함해서 기존의 언어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널을 담을 수 있었죠. 근데 인제 최근에 최신 언어들은 이걸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 코틀린은 요렇게 두 개로 분리한다. 여러분들이 자료형에 물음표를 붙이면 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 물음표 없는 자료형은 단순히 뭐죠? 그 문자열형만 담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는 어때요? 일단 초기화를 했는데 다시 널을 넣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자 이거는 널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엔 널이었다가 다시 A를 뭔가를 담으면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 자 바로 요게 중점이죠. 바로 물음표가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스트링 물음표와 스트링은 서로 다른 자료형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틀린이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있다. 널이 가능한 자료형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int도 int 물음표가 있고 int가 있겠죠? 둘 다 정수형이긴 한데 널이 가능한 정수형, 널이 불가능한 정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 주는 게 코틀린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죠? 선언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액세스를 하려고 했을 때 뭐 기존의 다른 언어라고 하면 널이 가능한 상태에서 액세스 요런 여기 에러로 잡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깨질 수 있지만 코틀린은 이걸 방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컴파일러 단계에서 "여기 뭐가 잘못됐다. 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세이프 콜이나 단정 기호를 넣어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코드를 요렇게 바꿔 줘야 됩니다. 어때요? 물음표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갔죠? 그래서 어 네임이 널이 아닐 경우에만 랭스에 접근해서 그 길이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널이면 예 그냥 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이프 콜 좀 안전하게 호출할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어 잘 보세요. 이 물음표 붙어 있는 거 항상 이제 머릿속에 물어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A는 문자열형이야? 이거 그래도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일종의 경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런 타입을 써야 됩니다. 바로 널이 불가능한 타입. 근데 인제 경우에 따라서는 널이 가능한 타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바랑 이제 협업하다 보면은 그래서 요것도 알아둔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널 세이프티였습니다.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요 정도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뮤터블. 이뮤터블은 불변성이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변성은 뭐냐 상태를 바꾸지 않는 걸 불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인제 기존의 예전 언어는 사실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의 언어들은 이 두 개를 인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 개의 인제 예약어가 있습니다. VAL과 VAR. VAL은 밸류의 약자고 얘는 베리애블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VAL로 선언하는 게 있고 자 VAL로 뭐 A라고 선언을 했다고 봅시다. 이것과 VAR로 선언해서 만들어진 변수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VAL은 일단 한번 선언해서 할당을 하면 할당 후 변경 불가. 그래서 인제 이뮤터블 일종의 값을 바꾸지 않는 불변성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VAR은 이제 뮤터블입니다. 그래서 자바로 치면 파이널 되지 않은 거. 자바로 치면 이제 위에는 파이널인데 이제 파이널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당 불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번째 VAR은 언제든 변경 가능한 이제 변수가 되죠. 근데 이제 코틀린을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사실 바꾸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이걸 써라." 이겁니다. "이걸 써라." 그래서 굳이 이걸 썼는데 중간에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가서 VAR로 바꿔서 다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봅시다. 예를 보면 VAL로 선언된 1 이라는 변수는 int형이었죠. 처음에 10이 할당됨과 동시에 다시 할당하고 싶어도 안 된다. 에러로 표기하고 그다음에 VAR로 선언된 2는 처음에 2가 할당돼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값을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이 좋은 특징이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좀 더 안전하게 해 줍니다. 물론 이제 자바에도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값을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한번 할당되면 최종적이다라는 느낌으로 키워드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근데 인제 불변성을 완전히 제공하는 그런 느낌의 키워드는 아닙니다. 그냥 딱 한번 할당하고 고정한다라는 느낌이죠. 자 이걸 좀 더 다른 이제 자료용에 한번 봅시다. 자 이 뮤터블 리스트라는 거는 사실 컬렉션 중에 하나고 일종의 큰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큰 그릇에 자료용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리스트라는. 이 리스트라는 자료용에 이제 요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1, 2, 3, 4 이렇게 담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5, 6 이렇게 더 담고 싶을 때가 있겠죠. 바로 인제 가변적인 거죠. 가변적인 경우에는 바로 뮤터블이라는 앞쪽에 붙어 있는 리스트 오브라는 헬퍼 함수를 사용해서 어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애드나 리무브를 호출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VAL로 선언된 이름으로 얘가 만들어졌죠. 바로 이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 자체는 한번 결정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지 이 내부에 있는 요소는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이걸로 고정하고 싶으면 여기 내부의 요소를 고정할 수 없었다. 기존의 언어들은. 하지만 이제
뭐죠? 코틀린은 그걸 제공합니다. 이 두 개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뮤터블이 빠진 걸 쓰게 되면은 자 1, 2, 3, 4만 담고 여기서 더 이상 추가로 담을 수 없는 이뮤터블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add나 remove를 사용해서 넣을 수 없다. 자 어때요? 두 개가 분리돼 있다. 근데 자바는 이걸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바의 버전을 올리면서 결국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 9에도 자바 버전 9에 인제 그 불변성을 제공하는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인제 버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코틀린은 기본적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데이터 구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